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일본 고대사 3부입니다. 조몬시대, 야요이시대, 고훈시대를 거쳐 야요이 시대에는 야마타의 쿠니가, 고훈 시대에는 거기서 발전한 야마토 정권이 들어섰는데요. 토착 종교와 지방 분권적 성향이 강했던 야마토 정권이었으나 552년 백제로부터 불교가 수용되자 587년 불교 공인 여부를 두고 소가시 가문과 모노도베시 가문의 내전이 발생했고, 여기서 소가시가 승리하면서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불교를 정식적으로 공인합니다. 야마토 정권의 실세를 장악한 소가시는 593년 33대 스이코 덴노 여왕을 33대 덴노로 옹립했고, 쇼토쿠 태자를 섭정자로 임명했는데요. 쇼토쿠 태자는 특히 백제로부터 많은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불교 중심의 새로운 문화를 일으켜내 아스카 시대의 문을 열었습니다. 야마토 정권은 쇼토쿠 태자 주도의 아스카 문화에 이어 또 한 번의 개혁으로 이제 비로소 어엿한 국가의 형태를 갖추게 되는데, 그 개혁은 바로 소가시 가문과 쇼토쿠 태자가 한창 불교 중심의 문화로 국가 쇄신을 하고 있던 7세기, 중국과 한반도는 소용돌이와 폭풍의 연속이었습니다. 612년 고구려와 수나라 사이에 전쟁이 벌어져 살수대첩이 있었고, 618년 수나라가 무리한 토목공사와 대외원종으로 민심을 잃자 중국 전역에서 반란이 터져 그 사이 당나라가 건국되었고, 642년 고구려에서는 연개소문이 쿠데타를 일으켰으며, 같은 해 백제에서는 의자왕이 백제의 유력 귀족 가문인 사택시 가문을 숙청했고, 647년 신라에서는 비담의 난이 일어나고 선덕여왕이 죽기도 하였죠. 이런 대혼란의 역사에서 야마토 정권은 일단 백제와의 기존 친교 노선을 중심으로 고구려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그간 역사적으로 사이가 좋지 못했던 신라와도 굳이 척을 지기까지는 않았습니다. 중국과도 수나라, 당나라에도 사신을 파견하는 등 외교적 노력을 보였죠. 야마토 정권에서는 33대 스이코 덴노 여왕 이후 즉위한 덴노들은 이 소가시의 독주에 불만이 많았습니다. 이땐 덴노가 허수아비였고 모든 것이 소가시 가문의 주도로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쇼토쿠 태자 역시 622년 죽으면서 야마토 정권은 소가시의 소유는 다름없었습니다. 35대 덴노를 즉위한 고쿠쿠 덴노 여왕 때에 645년 나카노의 황자가 반소가시 세력이었던 나카토미노 카마타리 등과 연합하여 이른바 이치의 변이라고 군대를 일으켜 소가시 가문의 수장이었던 소가노 이루카를 처단했습니다. 소가노 이루카라는 구심점을 잃은 소가시 가문과 그 세력들은 빠르게 무너졌고, 이로써 소가시가 멸문되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덴노였던 고쿄쿠 덴노 여왕은 자신의 허락을 받지 않은 군사행동으로 매우 분노하며 스스로 퇴위를 해버리고 정변을 일으킨 나카노의 황자에게 양해를 선언합니다. 하지만 나카토미노 카마타리는 나카노의 황자에게 양해를 순순히 받으면 반대 세력이 많아질 것이라며 덴노주기를 거절하라고 했고, 나카노의 황자는 삼촌에게 양보하여 삼촌이 36대 고토쿠 덴노로 즉위합니다. 고토쿠 덴노는 일본 역사상 최초의 연호를 제정하는데 그 첫 연호는 다이카였습니다. 하지만 실세는 역시 나카노의 황자였죠. 646년 나카노의 황자 주도로 야마토 정권은 중앙집권화의 정점을 찍는 정치개혁을 발표합니다. 고토쿠 덴노의 연호를 딴 이른바 다이카 개신. 다이카 개신은 당나라 율령 체제를 모방한 국왕 중심의 중앙집권화 개혁으로 기존의 토착 귀족과 호족들 권력의 기반이 되었던 일본 특유의 시성 제도를 부정하고 당나라 율령 제도처럼 관직과 관등에 의한 관료제 체제를 정립하는 겁니다. 다이카 개신 덕분에 야마토 정권은 드디어 나라다운 나라의 모습을 갖추었고, 그래서 야마토 정권을 일본 최초의 정식적인 국가로 인정하고 있는 거랍니다. 하지만 고토쿠 덴노와 조카이자 실세인 나카노의 황제 사이에 이 권력 투쟁이 벌어지는데요. 조정의 대신들도 다 나카노의 황자 편인 겁니다. 고토쿠 덴노가 기존의 궁궐과 다른 궁궐로 이동을 한 적이 있었는데 조정의 대신들은 따라가지 않았고 이 나카노의 황제와 함께 계속 기존의 궁궐에 가만히 있었다죠. 이 충격과 우울함과 외로움 때문인지 고토쿠 덴노는 얼마 못 가 655년 사망하자 이 나카노의 황자는 이번에도 덴노 즉위를 거절하며 어머니였던 35대 고쿠큐 덴노 여왕을 37대 덴노로 재옹립시킵니다. 그래서 호칭을 다르게 해서 구분을 하기는 합니다. 35대 덴노였던 시절에는 고쿄쿠 덴노, 37대 덴노였던 시절에는 사이메이 덴노, 이렇게 말이죠. 660년 야마토 정권의 오랜 파트너였던 백제가 나당 연합군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야마토 정권에게 백제는 수백 년에 걸친 문명 발전의 원천이었습니다. 이런 백제 멸망을 야마토 정권에서 가만히 냅둘 리 만무했죠. 우선 당시 야마토 정권에 있던 백제 왕족이었던 부여 풍을 백제로 귀국을 시키고, 사이메이 덴노는 백제 부흥운동을 지원하기 위한 병력을 모으고 661년 사이메이 덴노가 직접 규슈까지 갑니다.
백제가 군사를 보내달라 요청해왔다. 그들이 우리에게까지 지원 요청을 한 것을 보면 나라가 망하여 의지할 곳도 호소할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들의 위태로운 상황을 돕고 백제의 끊어진 왕통을 잇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거리에서 산속에서 창을 베개 삼아 싸우며 쓸개를 먹는 것과 같은 참담한 상황이니 그들의 이 절박한 뜻을 저버릴 수 없는 일. 여러 장군에게 명하노니 백제를 위해 출병하라. 구름처럼 번개처럼 백제 땅으로 진격해 그 원수를 쳐라. 하지만 이때 이미 사이메이 덴노는 고령이었고 급사해버리고 맙니다. 이럴 경우에 나카노의 황자가 등극해야 하는데 나카노의 황자는 우선은 즉위식보다는 백제 지원이 급하다며 덴노 대리를 할 뿐 바로 즉위하지는 않았고 백제 부흥운동 전쟁을 지휘합니다. 한편 나당연합군은 백제 부흥운동을 진압하기 위해 다시 모였고 백제 부흥운동의 근거지였던 주류성으로 육해군 나누어 진격했습니다. 육군은 주류성으로 직공하고 수군은 백강을 타고 오기로 했죠. 당나라 수군은 일본 수군 400여 척이 오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자 663년 8월 17일 당나라 수군 170여 척이 먼저 백강을 차지하고 진을 친 채 일본 수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딱 바다에서 백강으로 들어가는 그 하구에서 말이죠. 일본 수군 400여 척은 백제 기병의 언덕 엄호하에 서서히 강을 따라 당나라 군함들이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8월 27일 일본 수군도 도착을 했고 일본 수군은 빠른 기동력을 사용해 백병전을 주도하려고 했으나 당나라 수군은 어떻게든 백병전을 피하기 위해서 불화살을 계속 퍼붓는 화공을 활용하였습니다. 하필 이때 바람이 일본 수군 쪽으로 세게 불고 있어서 불은 삽시간에 일본 전함에 퍼졌고 일본 수군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이때르기에 당나라 군함은 크고 둔탁한 특성을 활용해 일본 군함을 들이받아 거의 400여 척 모두가 괴멸됐습니다. 삼국사기에는 연기와 불꽃이 하늘로 오르고 바닷물도 붉은 빛을 띠었다고 기록되어 있죠. 이 전투가 백강구 전투이고 백강구 전투의 패배로 백제 부흥운동도 종료됩니다. 백강구 전투의 패전 소식이 전해지자 나카노의 황자는 충격을 먹습니다. 일본이 백제를 도왔으니 이제 다음 차례는 야마토 정권이라고 생각했죠. 나카노의 황자는 일본에 있던 백제 기술자들을 총동원하여 스시마섬의 가네다성, 규슈섬의 미즈성, 오누성, 가이성 등 요충지마다 산성을 축조해 방어에 모든 걸 쏟아부었습니다. 나당 연합군의 다음 목표는 고구려였고 일본의 야마토 정권은 이 7세기 동아시아판 세계의 전쟁의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668년 나카노의 황자가 드디어 38대 덴지덴노를 즉위했습니다. 덴지덴노는 백제 멸망 후 일본으로 건너온 백제인 귀족들과 기술자들을 적극 등용하고 활용해서 야마토 정권을 한층 더 부양시켰습니다. 하지만 672년 덴지덴노 사후 즉위한 그의 아들 고분덴노와 그를 시기하던 덴지덴노의 동생 오하마 사이에 진신의 난이라고 하는 내전이 발생합니다. 원래 덴지덴노의 뒤를 이을 사람은 동생 오하마였는데 덴지덴노가 죽으면서 뜬금포로 자기 아들을 후계자로 삼은 겁니다. 오하마는 지방으로 도망을 가 거기서 동원한 병력이 수만에 달했다고 하고 패배를 직감한 고분덴노는 자결하면서 재위 7개월 만에 끝이 났고 오하마가 일본의 40대 덴노인 데무덴노로 즉위했습니다. 이 내전 진신의 난은 일본 고대사 최대의 내란이자 미스테리한 사건이라고 평가받습니다. 야마토 정권의 중앙군은 모두 고분덴노의 지휘 속에 있었는데 지방에서 어떻게 오하마는 그토록 많은 병력을 동원했으며 어떻게 그 모든 중앙군을 이겼는지가 해결되지 않는 미스테리라고 하죠. 오와리시 가문 등 지방 호족들이 호응을 했다고 하는데 그 정도로도 다이카 계신 이후 강력해진 중앙군을 어떻게 이겼는지는 베일에 감추어져 있죠. 여하튼 40대 덴노를 즉위한 데무덴노는 호족들의 지지를 받았기에 이들을 안 챙길 수가 없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 중앙집권화 정책을 이어가야 했습니다. 데무덴노는 8세기 성을 제정해서 씨족 제도에 기반을 둔 호족들 서야 정리를 하면서도 이 중앙집권화 책인 681년 율령을 발표하기도 했죠. 율은 형법을 의미하고 영은 행정조직과 세금제도 등을 규정하는 거랍니다. 덴지덴노 사후에는 지토덴노 여왕이 41대 덴노를 즉위했는데 689년 전해지지는 않지만 일본 최초의 법전을 편찬했다고 합니다. 덴지덴노와 지토덴노 여왕의 시대를 이 문화적으로는 하쿠오 시대라고 부릅니다. 법령도 정비하고 문화도 창달하였던 시대였는데요. 아스카 시대가 이 백제와 고구려로부터 수용한 문화로 창달했던 시대라고 하면 하쿠오 시대는 통일신라와 당나라로부터 문화를 수용했던 시대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일본에 있던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도 이 문화 창달에 큰 역할을 해서 하쿠오 시대 때도 한국과 흡사한 형태의 유물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 천황이란 용어가 이때 처음 생깁니다. 이전까지는 그저 대왕이라고 불렀는데 이 덴지덴노 때의 것에 목간이 발견이 됐는데 이 목간에 천황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었고 이 목간이 현재까지는 천황이라고 표기된 가장 오래된 목간이랍니다. 그리고 지토덴노 여왕 시절 689년 최초로 편찬했다는 법정과 함께 천황제도가 공식적으로 자리를 잡았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젠 중국과 한반도가 다른 시대로 접어들면서 일본도 기존의 역사 형태를 답습
습해서는 안 됐고 새로운 시대의 요구가 수반되었습니다. 일본의 고대사는 새로운 시대, 바로 나라 시대로 진입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